최근 글로벌 물류량 상승으로 해상 운임이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영업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적을 반영했는지 조선사들의 주가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 격동기를 보내고 있는 조선사들,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포셔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전 세계에 물류를 나르는 상선이나 먼 바다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플랜트 시설을 포함하는 각종 조선 사업에서 전통 강자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중국 조선 회사들 간의 경쟁과 글로벌 조선 사업의 시장 축소로 최근의 조선사들의 실적이나 주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선사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세일가스 혁명입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과거에는 정말 꿈도 꿀 수 없었던 위치에 있던 천연가스까지 채취하게 될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런 셰일가스가 미국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규모로 매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그야말로 천연가스 생산량이 미친 듯이 폭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설립했던 미국 전역의 항구들이 이제는 수출하기 위해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천연가스를 물류로 이동하기 위해선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주는 이런 액화 작업을 꼭 거쳐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액화된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저장고 내부의 온도가 영하 160도로 유지되어야만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액체로 농축된 천연가스가 혹시라도 운반 중에 기체로 기화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물류로 이동하는 내내 영하 160도의 굉장히 낮은 온도가 단 한순간도 멈춤 없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의 선박을 건설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한국과 중국,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에서 왕창 밀어주는 중국의 선박 회사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천연가스 수송 선박의 주문을 모조리 싹쓸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부가 예산으로 자기네 회사들을 밀어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경쟁했던 한국이나 일본 회사들보다 더 싸게 선박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선산업의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가냐 했던 찰나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호주의 글래드스톤에서 건조된 지 2년밖에 안 되었었던 중국산 천연가스 운반선이 호주 앞바다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중국 조선 회사들이 점유율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기 위해서 저가로 물량 공세에 취했지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천연가스 수송선 분야에선 적어도 아직까지는 높은 신뢰를 보낼 수 없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보여준 그야말로 역대급 사건이었습니다. 천연가스 수송선은 배 하나에 무려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자랑하는데요. 그렇게 비싼 가격만큼이나 한번 제작되면 몇십 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을 사용해야 하는 상품에 불과 1년 반밖에 안 되는 상품이 이렇게 국제적인 자리에서 엔진이 멈춰버렸으니 국제적인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죠.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것은 천연가스 수출을 대부분 담당하는 바로 카타르였는데요. 아마도 이런 사건을 토대로 고급 기술이 들어가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게 맡겨야 한다는 결심을 세웠나 봅니다. 바로 한국이 카타르에 최대 27조 원 규모의 천연가스 상선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는 기사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한국 조선업계에 더욱 큰 기대를 품게 만들 호재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고 있는 친환경 정책 때문인데요. 그동안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상선은 대부분 값이 아주 싼 중유를 통해서 구동되어 왔습니다. 중유는 원유를 채취해서 정제할 때 가장 나중에 얻어지는 산물인데요. 이런 거대 상선들이 이용했던 이유는 바로 중유의 가격이 다른 그 어떤 연료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렴하다는 특징 이외에도 중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에너지원들보다도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황을 아주 많이 배출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활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상선 같은 경우에는 특정 나라들의 법률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오염 물질 배출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중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국제기구에서는 기존의 상선들이 배출하던 유해 물질의 농도 수준을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다수의
항구에 들어오지조차 못하게 막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상선을 운용하는 해운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조선사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호재 중에 호재였죠. 이런 혹독한 규제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선박을 새롭게 주문해야 할 테니까요. 전 세계의 조선사들은 이런 엄격한 환경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선들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천연가스 추진선들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중유를 사용하던 상선들보다 오염 물질을 무려 99% 줄였다고 하네요. 이런 압도적인 성능 덕분에 한국 조선사들은 전 세계 해운사들의 발주를 거의 대부분 싹쓸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점은 이런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상선들이 환경 규제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그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천연가스 추진선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각 회사에게 떨어지는 이윤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선사들의 주가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이런 초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조선 관련 강소 기업들의 주가도 앞으로 정말 폭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정말로 발 빨라요. 아니 잠깐, 그럼 이렇게 좋은 업황인데도 정작 조선사들의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까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조선 사업 특성상 배를 한 대 만들기 위해서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하나하나의 주문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조선 산업이 좋지 않았던 바로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가로 주문을 받아놓았던 건들이 아직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가를 발목 잡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으로 철광석의 가격이 그야말로 천장을 뚫고 있는데요. 철을 수입해서 배를 만들어야 하는 조선사들 입장에선 단기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잊지 않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이 모자라는 회사가 저가 수주나 물량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뒤엎을 수 있는 판이 조선산업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힘든 시기가 도래해도 진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결국엔 그 과실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당면한 어려운 순간들만 이겨내면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에게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중국산은 결국 중국산이고 조선은 결국 조선에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